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인간들, 보이스피싱, 정말 화가 나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정말 법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가장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2달간에 이런 사기 계좌가 6,000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또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과연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의 수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최근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정부 지원 대책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등급을 상향해주겠다. 그래서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위한 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비대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고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앱을 설치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금 지원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은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신을 어디 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누구누구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접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기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대출 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며 요구한 후에 편취를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그 신용등급을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고 속인 다음에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대면 대출로 속여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에 자금을 편취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그러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원격 제어 앱을 피해자가 설치를 하자 사기범들은 어디 은행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식으로 편취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 산하기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 기술보증기금 등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요. 타인 계좌 이체나 송금은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회사는 작업 비용이나 또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절대로 소비자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이것 등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설치하지 마시고 또 삭제를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는 이렇게 금감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로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 등을 통해서 금전 등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신용 등급을 상향해 주겠다거나 또는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또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할 경우에 무조건 사기인 줄 알고 무조건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출처 불분명한 앱,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으로 그냥 앱을 많이 깔잖아요. 설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URL이라고 있어요. 뭐 HTTP 해가지고 인터넷 주소는 무조건 보지 말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카드 해당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됐을 때, 이체될 때, 입금된 경우에, 입금된 대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30분 동안 자동화 기기, 그러니까 여기서 CD나 ATM기에서 인출한다든지, 뭐, 이체가 지연되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인데요. 다만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직접 창구로 가서 인출을 할 때는 또 이체를 할 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체 지연 서비스인데요. 이체 시에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동안 최소 3시간입니다. 경과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내가 만약에 입금이 되고 나서 아차 하고 내가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얘기한 것 같이 금융회사의 창구에 가서 직접 그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체 신청한 후에 일정 시간 내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30분까지는 내가 이체를 딱 하고 나서 30분 전까지는 그 이체된 금액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일정 시간 단위 최소 3시간 이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즉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서 신청을 해놓은 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건별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를 설정하거나 또는 해당 은행 본인 계좌 간에 송금 또는 사전 등록된 계좌 이체 등을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이 모든 서비스는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서비스 내용은 각각 은행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 갔을 경우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일 100만원 이내에 이체 한도 설정을 하신 후에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가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IP 차단 서비스인데요. 자,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에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인데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대부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그 서버를 대부분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해외 이체 송금 서비스를 얼마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좌 설정을 할 때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물론 은행마다 이 서비스 내용이 각각 다를 수는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에 곧바로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어떤 은행을 거래하고 있을 경우에 그 은행 지급정지를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각 콜센터가 있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쭉 은행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당했다라고 싶을 때는 바로 이 지급정지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지급정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수법 여러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정말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만도 정말 많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서 지원을 받는 가운데 이거로부터 정말 사기범들로부터 차단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